핑구 데키라에서 도대기 치는 거 보고 싶어. 아 근데 그 뭐냐 그 이제 제가 데키라 나갈 때는 어쿠스틱만 들고 가는데 이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데키라에서 준비할 때 그 리허설 시간이 길 때도 있고 아니면 거의 바로 시작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일렉을 가져갔다가 뭔가 그런 그 음향 사고가 생길까봐 혹시나 그래서 일단은 안전한 어쿠스틱을 챙겨가는 거여서 그래서 이렇게 야무지게 제가 또 일렉은 우리 위부들께서 다른 걸로 또 많이 보여드리니까 앰프 때문 변수가 많아져요. 맞아요. 변수가 좀 많아져가지고 이게 준비를 해갔는데 혹시나 그거를 이제 저 때문에 음향 사고가 나서 뭐 연주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모두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안전 자산인 어쿠스틱으로 들고 가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셋이 피아노,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깔리는 사운드 없이 그렇게 저희의 사운드로만 가다 보니까 어쿠스틱이 훨씬 잘 차는 것도 확실히 있긴 합니다. 그게 키아는 항상 일렉 베이스를 가져간다는데 그러니까 일렉 베이스는 그게 음향적으로 그게 괜찮아요. 그런 변수 없이 베이스는 조금 일렉이랑 달라가지고 근데 일렉은 톤도 그러니까 베이스는 하나의 톤으로 계속 묵직한 톤으로 가는데 일렉은 이제 저는 톤을 계속 수시로 바꿔야 되고 이제 막 톤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살짝 변수가 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음향 사고가 그런 거에서 갈 때 막 안 됐던 적도 꽤 있어서 식은땀 흘린 적도 많기도 했었고 예전에도 그래서 네, 일렉이 조금 그런 게 많죠. 아무래도 하나 둘셋 그래서 막 옛날에 저 아주 당황했었을 때 솔직히 기타줄 끊어진 거는 갈면 그만이에요. 뭐 연주하다가 끊어지면 그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주를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다음 곡은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줄을 이렇게 갈면은. 근데 일렉 기타리스트들의 99%는 일렉 기타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펙터도 같이 챙겨가요. 이펙터들. 그리고 그 약간 라디오 같은 데서는 또 앰프를 못 써요. 왜냐면 앰프를 쓰려면 앰프가 있고 이제 마이킹을 이렇게 하고 근데 또 그 앰프를 키게 되면은 그 앰프 소리가 또 다른 저기 악기들 뭐 보컬, 이 컨덴서 마이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소리 이제 전체적으로 믹싱을 할 때 그게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항상 챙겨가는 게 캠퍼라고 제가 기타 녹음할 때 쓰는 왜 그 있죠? 그것도 이제 그거 이제 미부들 아실 텐데 언택트 공연 때도 제가 그걸 쓰거든요. 이제 그걸 들고 가는데 그거는 이제 가장 최신에 나온 좀 앰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전자기기용 그런 건데 이제 그거랑 이제 또 꾹꾹이라 하죠. 그 제 바닥에 쓰는 그 꾹꾹이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연결을 하는데도 애초에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톤을 또 제가 쓰는 작업실 환경이랑 또 그런데 환경이랑 완전 다르니까 이제 완전 한 군데서 엉키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게 돼가지고 옛날에 막 뭐 꾹꾹이 뭐 선 하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해체하고 연결해서 한 적도 있고요. 또 제가 그 온택트 첫 번째 원희 온택트 공연 때 그 캠퍼를 썼었는데 이제 그때 쓰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용법을 다 이렇게 알고 갔지만 이게 톤이 제가 작업실에서 하는 톤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펙트 이런 거 안 걸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근데 송출도 그대로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귀에서도 엄청 그 왜 보컬 리버브 그러니까, 아이언man 소리 그런 거 있지. 이게 연습하던 장소가 달라지니까 소리도 변하는 것 같아. 아, 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가 그 캠퍼를 쓰려고 가져갔었는데 그 톤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리허설 때 앰프로 썼다가 다시 또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다시 뭐 캠퍼로 쓰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날 리허설을 해봤는데 그 기타 톤에 좀 뭐랄까 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항상 녹음할 때 즐겨 쓰던 제 장비를 따로 가져와서 좀 장비를 바꿨는데 톤이 이제 원래 제가 쓰던 톤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오늘 너무 마음에 듭니다. 치면서도 좀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서 기분도 좀 시무룩했어요 어저께 사실. 근데 오늘 이렇게 장비도 바뀌고 소리도 좀 괜찮아지니까 오늘 제 컨디션은 어제보다는 훨씬 2배는 좋습니다. 이게 하나 꼬이게 되면 그날 하는 거는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그러는 겁니다. 네, 이게 기타리스트들의 고충이 좀 커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썰 말씀드리자면은 옛날에 제가 그 마마무 화사 선배님 그 왜 개인 무대에서 같이 기타 솔로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있고 제 옆에 이제 메인 그 세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 되게 많이 알려주시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참 곡을 하고 다음 곡을 이어갈 이제 선배님들께서 멘트하고 계실 때 공연 도중에 멘트하고 계실 때 이제 다음 곡을 해야 되는데 기타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했는데 꾹꾹이가 이 볼륨 하는 게 갑자기 안 먹어가지고 소리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무대에 쓰신 프로 세션 분도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굉장히 좀 당황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다행히 곡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하셨는데 와 그걸 보고 진짜 이거는 아무리 이제 연주를 하기 전에 체크를 다 한다고 해도 이런 돌발 상황은 무조건 생기는구나 라는 걸 또 느껴서 저도 항상 뭐 가기 전에 체크는 항상 한 번 더 하지만 이제 무대 도중에 생기는 그런 변수 같은 거는 항상 아찔하죠 사실. 진짜 등이 진짜 하얘 식은땀이 흘러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의 음악을 위부들께 들려드리다 보니까 이게 뭐 소리가 안 나면 위부들께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지만 세션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른 가수분들의 노래를 이렇게 연주해 주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진짜 등골 오싹해지는 거죠 이제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어쿠스틱도 이렇게 잭으로 연결을 해서 하지만 만약에 잭을 연결했는데 소리가 안 나온다 하면 사실 그 어쿠스틱 앞에 왜 또 마이크를 둬서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여서 그런 변수가 굉장히 적지만 일렉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쓰다 보니까 그게 좀 크죠 진짜. 하나 둘 셋. 그래서 또 기타 얘기를 위부들께서도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해 주셔서 더 알려드리자면 저는 일렉 기타를 이제 그 꾹꾹이를 직접 이제 조립을 하는 편이에요. 저 일렉 기타 꾹꾹이들 사고 거기에 연결되는 잭들 사고 그 밑에 발판 사고 그리고 이 어댑터도 따로 사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초반에 꾹꾹이를 할 때는 잘 모르니까 인터넷 뭐 형들한테도 물어보고 인터넷 서치해가면서 했었는데 이제 다 연결을 해서 기타를 딱 치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잘못된 거죠. 뭐 중간에 잘못됐든 처음부터 잘못됐든 아니면 끝쪽이 잘못됐든. 근데 이제 꾹꾹이의 단점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선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잖아요. 많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그게 더 힘든데,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나씩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릴 때는 그런 걸 잘 몰랐었어가지고 그런 실수를 했는데,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항상 인에서 아웃 들어가고 다시 거기서 인에서 아웃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이에요, 꾹꾹이가. 근데 제가 아웃에서 인을 연결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딱 한 부분을, 그래서 소리가 안 났었었죠. 아주 야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그런 것도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또 해보니까 그런 건 쉽고, 이제 그것보다 더 딥한 세계가 있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사운드 쪽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때 꼭 해볼 생각인데, 흔히 기타리스트들 사이에선 냉장고라 불리는 게 있어요. 렉이라는 시스템인데, 이건 딥해서 제가 많이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꾹꾹이 말고도 이제 프로 세션 분들께서 녹음할 때만 쓰시는 장비가 있는데, 렉이라고 해가지고, 잠시만 제가 인터넷 서치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보시면 이런 장비들 위에 이런 것들을 꾹꾹이라 그러고, 이 위에 이런 네모난 것들 있죠, 지금 여기 이런 걸 렉 형태라고 해요, 렉.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전문 지식이 정말 들어가야 됩니다. 뭐 병렬 연결이며 직렬 연결이며 막 그런 거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거라서, 또 이런 거 제가 막 하면서 하는 걸 또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더 공부를 해서 위브들께 아주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드리려고 생각 중인데, 이게 하나하나 굉장히 비싸서 지금은 근데 지금은 제 캠퍼 사운드로도 충분히 완벽한 사운드를, 완벽이라고 하면 너무 자만이잖아요. 충분히 좋은 사운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유가 되면은 이런 걸 시도해 볼 생각이기 때문에, 끝까지 결론은 뭐다? 끝까지 원이랑 함께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운드는 더 좋아지고 깊이도 더 깊어진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을 이런 렉들을 계속 연결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거의 진짜 이게 이만큼 되는데, 그래서 딱 네모나고 이렇게 돼서 그게 생김새가 냉장고 같다 해서 냉장고라 부르는 거예요. 네, 여러 개를 쌓을 수가 있어요. 왜 여러 개를 쌓아야 되냐면, 이제 꾹꾹이에도 그런 뭐 드라이브, 제가 뭐 옛날에 뭐 V앱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드라이브는 막 쨍쨍 하는 그런 락 사운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계열의 렉도 있는 거고, 딜레이, 이렇게 뭐 메아리 있죠. 쉽게 설명드리면 산에서 하면 다시 하는 거, 그런 딜레이 렉도 있는 거고, 또 리버브, 동글 안에서 하면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 에코라 하죠. 뭐 노래방에서 그런 렉도 있는 거고,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기타의 이펙터는 정말 수만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걸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웃긴 거는, 그런 거를 아무리 또 비싼 것만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한다고 해도 소리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정말 본인만의 사운드를 찾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답니다. 하나, 둘, 셋. 형구는 어떤 이펙터 좋아하시는데, 저는 좋아하는 이펙터는 그 옥타브 사운드라 해가지고, 그
그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타 한 음을 치면은 그 이펙터를 키면은 어떤 사운드가 나냐면 그 이펙터 하나랑 그거 옥타브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소리 나면 그 밑에 옥타브 이 소리가 같이 나는 거예요. 그럼 더 강력해지겠죠. 거기에 드라이브를 입히면. 그 빌링굿 솔로가 그걸 이펙터를 입힌 그런 소리가 신기하죠. 그게 이분도 이제 지금 말을 듣고 들으시면은 이제 아실 텐데 필링굿 솔로 때 그 이펙터를 써서 했고, 그리고 전 이제 필링굿 이후로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게 돼서 그 기억 속 한 권의 책 앨범에 있는 저거 뭐냐 저 기억 세탁소 솔로도 아마 그거를 입혀서 한 거 했었을 거고, 그리고 모듈레이션 쪽을 좋아합니다. 모듈레이션은 뭐냐? 정확한 스펠링은 모르지만 어쨌든 뭐냐?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냐? 뭐 코러스, 플랜저, 뭐 비브라토 뭐 이런 게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코러스는 이렇게 음의 배선이 이렇게 파형이 기타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음의 저거야 파동이라 해야 돼 몰라요. 이게 이렇게 연주를 녹음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를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충돌이 돼서 소리가 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비브라토는 무엇이냐? 이거는 보컬 분들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렇게 떠는 거 있잖아요. 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기타 소리에 적응을 시켜서 그냥 하나를 치면 제가 이거를 굳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띵띵 이런 소리 나게 하는 거고, 플랜저는 뭐냐? 비행기 소리. 기타를 치면은 뭐 이런 비행기 소리가 나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V에 키면은 이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이거는 근데 말로 설명해 드리는 게 훨씬 쉬워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기타리스트 분들 이제 우리 가장 자주 쓰는 건 그냥 드라이브 계열, 공간계 계열. 공간계는 아까 말했던 딜레이, 리버브 이런 거고요. 그리고 컴프레서만 있습니다. 컴프레서는 뭐냐? 그냥 파동이 있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파동이 큰 거를 이렇게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소리를. 그래서 소리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 압축시킨 거 더 위로 못 올라가게 함으로써 소리가 단단해지고 좀 더 야물딱 져지는 야무져지는 아주 좋은 컴프레서이기 때문에 컴프레서는 그 보컬분들 녹음할 때, 그러니까 모든 녹음을 할 때 다 써요. 컴프레서 같은 경우에는 그 녹음실에 보면은 그런 컴프레서 렉들이 딱딱딱 있어서 아주 좋은 이펙터고요. 핑구가 처음 샀던 이펙터는 멀티 이펙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모든 기능, 그러니까 꾹꾹이로 그걸 따로따로 사면은 거의 막 5억, 10억 장난이고 정말 돈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멀티 이펙터라 해서 그냥 그걸 한 곳에 모아도 그냥 하나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이펙터인데 그 이제 전자기기로 돼서 저렴한데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5억은 장난이고요.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50억 진짜 믿을까? 죄송합니다. 원래 이제 하나 그냥 적당하게 맞춘다 하면은 거의 뭐 그러니까 다 근데 중고로 사니까 이런 것들을 새 걸로 사면은 안 돼요. 왜냐면
새 거랑 중고랑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쨌든 대부분 다 깔끔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고 사이트에서 뭐 30만 원 하는 거 15만 원에 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100만 원 선에서 적당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쓰던 거 이제 예전에 부모님께 부탁해서 제가 야무지게 돈만 주시면은 맞춰보겠다 해서 맞췄던 기억이 있죠. 맨날 형들 거 이제 빌려 쓰다가 보면 돼. 오, 뮬에서 하시는데 맞아요. 뮬이란 사이트가 국내 최고의 악기 거래 사이트인데 뮬에서 다들 사고 팔고 합니다. 저도 뮬에서 다 그 거래를 했었었고요. 저는 이제 보기 전부터 굉장한 주의를 기울이죠. 상태 어떤가요? 고장난 뭐 쓰시다가 고장났는데 거짓말 치시는 거 아니죠? 하는 말은 안 하지만 뭐 괜찮죠? 뭐 이렇게 해서 직거래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눌러보고 네, 합니다. 악기 상가는 안 가시는데 악기 상가는 애초에 근데 그런 중고 물품을 파는 곳이 거의 없고 새 품을 팔기 때문에 악기 상가는 안 가죠. 기타도 사실 기타 같은 거도 신품을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악기 거래 같은 것도 만약에 제 수중에 뭐 100만 원이 있다 치면은 이제 원래 신품 130만 원, 150만 원 하는 악기를 중고로 100만 원에 사요. 그리고 그걸 쓰다가 좀 이제 질리면은 다시 똑같이 중고 사이트에 올려놓고 이제 뭐 사람들은 흔히 이제 교환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그 판 돈으로 또 다른 기타 비슷한 가격대의 기타를 사던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대물림하는 건데 저는 근데 사실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 지금 그리핀도르가 제가 그러니까 맨 처음 샀던 기타는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치려고 샀던 기타기도 하고 근데 그건 이제 내기 도중에 부러져서 그런 거 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올릴 수야 있겠지만 좀 뭐랄까 가격을 굉장히 낮춰서 올려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핀도르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위부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굳이 팔고 싶지 않아요. 제 첫 기타이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이 있고 그리고 도대기를 안 파는 이유는 뭐냐 제 기타가 아니에요. 팔면 저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절대 팔면 안 되고 근데 옛날에 하나 판 적은 있어요. 제가 중고로 샀다가 그냥 재즈만을 위한 기타인데 그거는 처음에 샀다가 이제 좀 재즈를 이제 좀 하기 싫어져가지고 그 산 가격에 더 낮은 가격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중고로 산 가격 그대로 다시 올리는 거는 솔직히 저는 좀 그거는 좀 아니죠. 그거는 좀 아니고 그래도 제가 썼으니까 가격을 좀 낮춰서 파는 게 맞고요. 그런 거는 이펙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받았었는데 뭐 며칠 안 쓰고 그런 거 하면은 그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 샀는데 거의 뭐 그걸로 1년을 썼다 하면은 아무리 이상이 없다 치더라도 그건 당연히 가격을 낮게 팔아 중고로 다시 파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산 게 중고니까. 그런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양심 없는 분들이 좀 저도 이렇게 샀는데 막 갑자기 3일 지나니까 막 꾹꾹이가 갑자기 안 눌린다거나 기타를 샀는데 뭐 잡음이 좀 났다거나 뭐 며칠 후에 그런 거는 좀 있었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애초에 사고 친 그날이나 그 다음날 또는 뭐 이틀 후나 그렇게 돼야지 말을 꺼낼 수 있는 건데 좀 쓰고 그런 이상 징후가 보이면은 그건 또 그분 입장에서
아니 당신이 쓰다 고장낸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본인 부담으로 고쳐야 돼서 눈물을 머금고 제가 고치는 거죠. 그런 건 네, 따지기도 애매하고 그죠. 근데 그래도 악기 거래하는 분들은 어쨌든 악기 음악하는 시장이 뭐 그렇게 넓지는 않다 보니까 뭐 그런 저는 뭐 악기를 산다 했는데 돈만 받고 간다거나 그런 건 당한 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이쪽.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런 악기 사기는 당해본 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당했다면 옛날에 제가 게임에서 문화상품권 5,000원 사기를 당한 것처럼 눈물을 머금고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상의당하면 위부들한테 말해 그 사람도 카페로 가지.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리러 이렇게 해서 패러 가신다면 오히려 더 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위부들이 경찰서에 가는 건 제가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는 위부들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처리 잘해줄게 말해. 아유 든든하네 우리 위부들. 행복합니다. 제게 이런 위부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